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전 남편 때문입니다. 결혼 전에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웠을 텐데, 결혼 전에는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인 줄 몰랐어요. 글쎄, 저희 친정엄마와 시모를 비교하길래 참다 참다 대판 뒤집어 엎어버리고 사이다 이혼 날렸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만 해도 저희 엄마랑 제게 찍소리도 못하고 얼마나 끔찍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랬던 인간이 결혼하자마자 싹 달라지더라고요. 혹시나 결혼을 앞둔 분들이 있다면 지금의 모습만 믿지 마시고 진짜 신중히 생각하고 잘 살펴보시라고 이렇게 사연 보냈습니다. 그래야 저 같은 경험 안 하실 테니까요. 비록 그 인간 만나 결혼한 건 제 인생 최대의 실수이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사이다 이혼 날려서 속은 시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사이다 이혼을 날렸는지 궁금하시죠? 그 인간이 저와 엄마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엄마와 단둘이 살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저희 아빠는 제가 어릴 적 일을 하시다가 그만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엄마 혼자 어린 저를 키우셨어요. 한때 할머니께서 엄마를 붙잡고 재혼하라며 설득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물론 제가 들을까봐 저 잘 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셨지만 저는 안 자고 다 듣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젊은 딸이 과부로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아가야 하니까 많이 안타까우셨겠죠. 마침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서 엄마에게 한번 만나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도 아내를 잃고 어린 딸 하나 데리고 있다고 했어요. 공교롭게도 둘 다 사별했으니 딱 들어맞는 인연 아니겠느냐면서 만나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엄마는 대쪽같이 싫다고 거절하셨어요. 남자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저 저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솔직히 이때는 어린 마음에 엄마가 다른 아저씨와 재혼하는 게 싫었습니다. 제게 아빠는 돌아가신 아빠 단 한 명뿐이니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엄마가 저 몰래 다른 아저씨를 만나면 어쩌나, 갑자기 어떤 아저씨랑 결혼한다고 하면 어쩌나, 엄마한테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소갈이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발 누구 좀 만나서 행복하셨으면 하는데 말이죠. 아무튼 이때 저는 엄마가 재혼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을 말로 전하지 못하고 비뚤게 행동했습니다. 하필이면 사춘기 시절이라서 엄마 말씀 정말 죽어라 안 듣고 사고만 치고 다닌 것 같아요. 너 정말 왜 이러는 거야? 엄마 속상해 죽는 걸 보고 싶어? 어찌 된 게 점점 말을 안 듣니? 너 이러는 거 하늘에 계신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 아빠랑 약속했잖아. 엄마 말 잘 듣기로. 대체 왜 이렇게 속을 썩여? 내가 뭘? 그냥 신경 쓰지 마. 그럼 되잖아. 뭐라고? 지금 생각하면 이때 내가 왜 이렇게 못나게 굴었을까 후회되는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엄마 말씀 좀 잘 들을 걸. 그냥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나서 나 버리고 떠날까 봐 그게 두려워서 못나게 행동한 거라고 솔직하게 말할 걸.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혼자 끙끙거리면서 비뚤게 행동을 표현했는지. 사실 이때는 엄마가 저 하나만 보고 살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다른 사람들 모두 하나같이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엄마를 안타까워하셨고 제가 어릴 때 얼른 재혼하라면서 부추기기 바빴습니다. 그러니 어린 나이에 엄마가 정말 재혼해서 저를 버릴까 봐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급기야는 할머니가 저 몰래
엄마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글쎄, 사람이 정말 괜찮다니까. 아, 싫다니까. 몇 번을 말해. 나 재혼하기 싫어. 이렇게 젊은데 재혼을 왜 안 한다는 거야? 너 혼자 저 어린 걸 어떻게 키우려고? 남편 없으면 무시당하고 산다니까?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만나봐. 애가 마음에 걸리면 나한테 맡기고 새 출발해도 되고.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키우겠다는 소리야? 그래, 내가 키워도 되니까 제발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해.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아깝지도 않니? 먼저 간 김서방한테는 미안하지만 너는 네 인생 살아야지. 진짜 말은 못했지만 이때 할머니가 무척이나 미웠습니다. 마치 저를 엄마에게 붙은 혹 취급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요. 물론 제가 없어야 재혼감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엄마가 재혼 못하고 계속 혼자 살겠다고 고집 피우는 것도 저 때문이라 생각하셨을 테고요. 그 마음 잘 알지만 이때는 마냥 어리고 철없을 때라 이런 깊은 속을 어찌할 수 있었겠어요. 그저 할머니가 믿고 언젠가 엄마가 날 버리고 떠날 거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못난 딸로만 행동했죠. 엄마한테 버림받고 할머니 손에 키워질지도 모르니까 내가 먼저 엄마한테 정 떼려고 행동했던 것도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엄마는 단 한 번도 손찌검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타이르고 또 타이르셨죠. 그러다 한 번은 제가 도를 넘으니까 그때서야 처음으로 엄청 화를 내셨어요. 그러고는 본인을 마구잡이로 막 때리셨습니다. 자식 교육 못 시킨 사람이니 이렇게 스스로 맞아도 싸다면서 막 때리시는데 그때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 얼굴과 몸을 그렇게 막 때릴 수 있을까? 너무 놀랐고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처음으로 엄마에게 전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엄마 재혼시키려고 부추기는 거 다 안다고. 할머니까지 나서서 엄마한테 재혼하라고 한 거 다 들었다고. 엄마가 날 버리고 떠날까봐 두려워서 그랬다고 털어놨더니 엄마는 그런 저를 꼭 안고 한참 우셨어요. 엄마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고 절대 저를 버릴 일 없는데 왜 혼자 소갈이 했냐면서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그런 생각 조금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를 버리고 재혼할 일 절대 없을 거라고 약속하시면서 말이죠. 잘 몰랐는데 엄마는 아빠밖에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엄마는 제게 남자는 아빠뿐이라고 하셨어요. 전에도 그렇고 아빠가 돌아가신 후도 마찬가지라고 하셨죠. 다른 사람 만나서 새롭게 가정을 꾸리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저 저 하나만 바라보며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빠를 참 많이 닮았어요. 저를 보고 있으면 자꾸만 아빠가 떠올라서 도저히 다른 사람을 생각할 틈이 없다고 하셨죠. 그러니 조금 더 걱정할 거 없다고 저를 안심시켜 주셨어요.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줄 몰랐다면서 어린 마음에 얼마나 그게 속상하고 겁났으면 이랬냐고 오히려 저에게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엄마와의 오해를 모두 풀고 그동안 거리두었던 모녀의 사이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어요. 엄마의 따스한 말과 위로는 다시금 저를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철없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창 사춘기였던 저는 엄마의 행복을 빼앗고 마음의 안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오로지 저 하나만 보고 열심히 뒷바라지 하셨어요. 아빠 몫까지 많은 것들을 채워주고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평범한 회사원이셨는데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바로 법원 경매 시장에 뛰어드셨죠.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뒤 보험금을 꽤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걸 그냥 묵혀두지 않고 더 불리고 싶어 하셨어요. 그렇다고 잘 알지도 못하는 투자는 꿈도 꾸지 않으셨고 확실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자 하셨습니다. 마침 엄마 주변에는 법원 경매에 지식이 많은 분이 계셨고 그분의 도움으로 발을 딛게 되셨어요.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여러 방법을 터득하고 그걸로 꽤 많은 집과 건물을 얻게 되셨습니다. 나중에는 이곳저곳에 월세 받으며 생활하셨고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엄마가 갖고 계신 재산만 해도 꽤 될 거예요. 허름한 집과 건물이기는 해도 그래도 몇 채 갖고 있는 게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그게 나름 얼마나 쏠쏠한데요. 심지어 곧 재개발도 시작될 예정이라 아주 로또 맞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무튼 엄마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부자예요. 한 번은 왜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법원 경매를 시작했는지 물어보았더니 다 저를 위한 일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편도 없이 여자 혼자 아이를 어떻게 키울 거냐며 걱정할 때 막상 괜찮다고 큰소리쳤지만 사실은 엄마도 걱정되셨대요. 외로움과 남들의 무시는 그렇지 않지만 저 하나 정말 잘 키울 자신이 있을까?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였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본인 혼자 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됐고 아빠 보험금으로 돈을 불려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저 제게 많은 돈을 물려주기 위한 시작이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저희 아빠가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러니 본인에게도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긴다면 저 혼자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하는데 그런 제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같이 있어주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물려줄 돈이 있어야 제가 나름대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법원 경매를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이걸 나중에 성인 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엄마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다 저를 위한 선택이고 결정이었어요.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어찌나 감사하고 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따뜻한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좋은 어른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한창 직장 생활을 하던 중 같은 곳에서 근무하던 사람을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 전남편이에요. 그 인간은 저보다 선배였는데 저를 참 잘 챙겨줬습니다. 제가 신입일 때부터 일도 자세하게 알려주고 뭐라도 도와주고자 했어요. 처음에는 참 자상하고 착한 선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게 첫눈에 반해서 잘 보이려고 한 행동이었더군요. 처음에는 남편을 그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로만 생각했습니다. 남자로서 호감은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제게 마음이 있다며 고백했고 저는 부담스러움에 그냥 좋은 직장 선후배 사이로 남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후부터 남편은 어떻게든 제 마음을 빼앗기 위해 노력했어요. 진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걸 똑똑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남편의 애정 공세는 대단하고 하도 티를 많이 내고 다니니까 회사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오죽하면 김대리가 이렇게나 좋아하고 노력하는데 한번 만나보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소혜 씨, 김대리님 마음 그만 받아주는 거 어때요? 아니, 이렇게나 노력하는데 한번 만나보지 그래. 김대리님 정도면 사람 괜찮잖아. 그래. 좋아하는 사람 마음 얻어보겠다고 저렇게 노력하는 남자 흔치 않아. 그러지 말고 한번 만나봐. 김대리님 정도면 괜찮지 뭐. 저는 정말 그냥 직장 선배로만 생각했는데 주변에 하도 남편 이야기를 해대니까
정말 그런가 싶은 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행동을 자세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남편에게 확 넘어간 계기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워크숍을 갔을 때 산을 등산하면서 게임 같은 걸 했었는데 그때 제가 다리를 삐끗해서 남편이 업어줬거든요. 힘들어서 땀을 뻘뻘 흘리는데도 삐끗한 제 발목을 어찌나 걱정하든지 그때 제 마음이 확 흔들렸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남편 정도면 괜찮다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나름대로 신경 쓰이던 와중에 저를 위한 마음과 행동에 큰 감동을 받게 됐어요. 진짜 여자는 큰 거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행동에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이때 제대로 넘어가서 남편의 마음을 받아주게 되었고, 이때부터 연인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에 저희 엄마한테도 참 잘했어요. 왜 드라마에서 보는 넉살 좋은 사위들 있죠? 진짜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남편은 진짜 노력파예요. 엄마와 제 마음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과 연애해도 결혼 생각은 크게 없었거든요. 왜냐면 혼자 남을 엄마가 걱정됐기 때문이에요. 엄마는 저를 위해 많은 것들을 포기하셨는데 저는 제 행복한 생각하는 게 이기적인 행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시집가면 엄마가 얼마나 외로워하실까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각을 크게 안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런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막 집에 찾아와서 점수 따려고 엄마한테 진짜 잘했어요. 늘 엄마와 저 둘뿐이었는데 남편이 올 때면 집안이 꽉 차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든든한 게 이런 거구나.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에 엄마가 아들 하나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고 하셨었는데 남편이 아들 노릇을 톡톡히 했죠. 그러니 저뿐만 아니라 엄마의 마음까지 쏙 빼앗을 수 있었어요. 엄마는 좋은 사람인데 망설일 게 뭐 있냐면서 예쁜 나이에 더 미루지 말고 얼른 결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사람인 건 알지만 결혼 생각은 없다고 했어요. 혼자 남을 엄마가 걱정된다고요. 그랬더니 결혼하면 영영 안 보고 살 것도 아니고 자주 보면 되는데 뭐 걱정이냐고 하셨습니다. 엄마를 무슨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취급하냐면서 저 없어도 잘 지낼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얼른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꾸려야 아빠가 남긴 숙제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하셨죠. 그 말이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엄마 방에는 늘 환하게 웃고 있는 아빠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는데 가끔씩 사진을 보시며 혼잣말을 하시곤 하셨어요.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와 제 이야기를 하셨죠. 제가 결혼해야 아빠도 하늘에서 한시름 놓지 않으시겠냐면서 어쩌면 아빠 역할을 대신해 줄 사람으로 남편을 보내준 걸지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진짜 점수 따려고 별짓을 해대니까 엄마는 남편에게 저를 보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우리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최대한 엄마 곁에 더 있어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얼른 시집가야 엄마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본인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남편과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물론 남편을 사랑했기에 가능한 결정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결혼했고 친정집과 시댁 가까운 곳으로 신혼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혼생활 6개월 만에 소중한 아이를 얻게 되었어요. 자, 본격적인 제 이야기는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출산하고 나서 아이 육아 문제로 남편과 이혼할 결심을 세웠거든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엄마가 제게 당부를 하나 하신 게 있어요. 바로 엄마가 건물과 집을 몇 개 가지고 있다는 걸 남편에게 비밀로 해야 한다고 하셨죠. 남편한테 그걸 비밀로 하라고?
그래. 그냥 네 아빠 연금 받고 생활하는 거라고 대충 둘러대. 엄마 앞으로 건물이랑 집 있단 소리 하지 말고. 아니 왜? 김서방이 아무리 너하고 나한테 잘한다 해도 돈 앞에선 간사해지는 게 사람 마음이야. 사이 좋은 사람도 돈 때문에 싸우기도 하잖아. 그리고 뭐 그렇게 잘난 건물이랑 집도 아닌데 몇 채 가지고 있다고 의시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중에 엄마 죽으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니까 그냥 쉬쉬해. 나중에 김서방 몰래 너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쓸 수도 있고 좋잖아. 일종의 비자금이랄까? 처음에는 엄마의 말씀을 쉽사리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저희 엄마 성견지명이 있는 것 같아요. 만일 이때 엄마가 이런 말씀을 안 해주셨더라면 남편과 제 사이가 지금쯤 달라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인지도 모르고 속은 채로 계속 부부의 연을 이어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엄마가 법원 경매일을 시작하고 나서 한 가지 터득한 게 있으셨대요. 그건 바로 돈 앞에서 한없이 나약해지는 인간의 마음. 그걸 뼈저리게 배우셨답니다. 엄마는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도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몇 번 경계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인생에서 사람을 걸러내고 싶다면 돈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제 곁에 남겨질 사람이 달라진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 말이 참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엄마도 그런 것 같다면서 인정하셨는데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걸까? 원래 사람 쉽게 안 믿고 의심하는 분이시지만 그래도 남편에게는 마음을 다 여신 줄 알았거든요. 엄마는 남편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전한 보호막을 하나 설치해두고 싶으셨나 봐요. 이때 진짜 엄마의 말씀이 신의 한 수였죠. 만일 이때 이 말을 듣지 않고 남편에게 사실대로 말했더라면 아이고야 계속 속을 뻔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엄마의 당부를 잊지 않고 남편에게 엄마의 재산을 숨겼습니다. 남편의 본 모습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처음 신혼 때는 결혼하기 전처럼 저와 엄마를 살뜰히 대하며 자상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결혼 전의 모습은 온데간다 없이 사라지더라고요. 아이를 낳으면서 저는 다니던 직장을 휴직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집에서 육아하면서 살림까지 도맡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퇴근하면 저를 조금 도와줄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제게 육아와 살림을 모두 떠넘겼습니다. 본인은 밖에서 돈 버니까 집안에서만이라도 편히 쉬어야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이때 남편이랑 정말 많이 싸웠어요. 안 그래도 육아의 살림에 지칠 대로 지쳐서 힘든 상태였는데 남편이 조금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많이 예민해진 상태였죠. 그러니 좋게 나갈 말도 잔뜩 날이 선 채로 나가게 됐습니다. 평소대로라면 남편이 이런 제 눈치를 보고 쩔쩔맸을 텐데 언제부터인가 조금도 개의치 않고 제멋대로 굴기 시작했어요.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조금도 안 도와줄 수 있어? 아무리 내가 아이 보면서 살림한다고 해도 그렇지. 퇴근하고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잖아. 애 본다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말라가는 거 불쌍하지도 않아? 나는 뭐 한가한 줄 알아? 나도 밖에서 고생 많이 해. 당신도 사회생활 해봐서 알잖아.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 퇴근해서 나도 좀 쉬어야지.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애 보고 살림하는 게 다잖아. 이게 뭐가 힘들다고 징징거려? 밖에서 돈 버는 게 더 힘들지. 남편은 제게 그만 좀 징징거리라고 했습니다. 휴직하고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애 보고 시간 남아돌 때마다 술술 살림하는 게 다인데 이게 뭐가 힘드냐면서 이 정도는
다른 집 아내들도 다 하는 수준이라고 했어요. 진짜 살림하면서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편은 제가 팔자 좋게 집에서 빈둥거리며 쉬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는 정말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새벽에 아이가 조금만 찡얼거려도 남편은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아이 똥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은 더더욱 없고요. 정말 사기당한 기분이었어요. 결혼 전에는, 아니 출산 전까지만 해도 세상 자상하고 다정다감했던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변했는지, 내가 결혼한 사람이 맞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디 주변에 말도 못했습니다. 편하게 남편 흉도 보고 그러면 좋지만 괜히 제 얼굴에 먹칠하는 셈이잖아요. 그건 또 싫더라고요. 특히 엄마한테는 한없이 자상하고 좋은 남편인 척 포장했습니다. 엄마 걱정시켜드리기 싫어서요. 그래서 속 시원하게 어디 말도 못하고 남편한테만 서운하다고 오만 감정을 다 풀어댔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냐고, 왜 이렇게 갑자기 변했냐고 적응이 안 된다고 했죠. 남편은 본인이 어디가 변했냐면서 한결같다고 고집 피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벌써 권태기가 온 건가 싶을 정도로 걱정되기도 했어요. 진짜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전과 달라서 너무 심각했습니다. 이 문제로 남편과 싸우기도 많이 싸워서 진짜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봐야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복직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놈의 직장 생활 저도 안 해본 거 아니잖아요? 너만 돈 버냐? 나도 벌 수 있다. 동등한 입장에서 시작한다면 남편도 살림과 육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복직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참 예쁘고 좋지만 한편으로는 제 삶을 잃고 싶지 않았고, 이러다 정신병 걸릴 것만 같아서 무슨 방법이라도 찾아야만 했어요. 원래대로라면 복직까지 1년 더 남은 상태였지만 그냥 일찍 복직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복직해버리면 애는 어쩌냐면서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터를 고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낯선 사람을 어떻게 믿고 우리 아이를 맡기냐면서 왜 이렇게 이기적으로 구냐며 저를 탓했어요. 진짜 이기적으로 구는 사람이 누군데 말이죠. 제가 그동안 어떤 심정이었는지 남편에게 고스란히 전달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굽히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반대하거나 말거나 나는 복직할 거고 시터를 고용할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말로만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제가 진짜 시터 면접 보고 막 복직 준비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그제야 놀라더라고요. 그러고는 며칠 후 시모가 저를 찾아와서는 시터 구할 거 없다고 본인이 애를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너 아직 시터 안 구했지? 그거 당장 그만둬라. 애는 내가 볼 테니까. 네? 어머님이요? 결혼 전에는 손 좀 아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거야 그냥 한 말이지. 아무렴 내 손주인데 내가 진짜 모른 척 할까 봐? 낯선 사람이 보는 것보다 친할머니 내가 보는 게 낫지. 아, 그리고 용돈은 많이 줄 필요 없고 그냥 300만 원씩만 챙겨줘. 네? 300만 원이요? 결혼 전 시모가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손주를 원하고 또 원하지만 손주에 얽매여 본인의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다고요. 아무리 친손주라고 해도 본인한테 떠넘길 생각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우리 애를 봐준다고 하니까 왜 이러나 싶었는데 다 꿍꿍이가 있었던 겁니다. 애 봐준다는 명목으로 월 300만 원씩 용돈을 챙길 생각이었던 거죠. 아니, 월 300이면 그냥 시터를 고용하고 말지. 뭐하러 불편하게 시모한테 맡기나요? 애 보면서 돈은 돈대로 챙기고 저한테 5만 원치는 다 줄 거 뻔히 아는데
제가 뭐하러 시모한테 맡기겠냐고요. 그래서 싫다고 했더니 남편이랑 이미 이야기 다 끝냈다면서 그런 줄 알라고 하더군요. 우선 시모랑은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집으로 보낸 다음에 남편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 나눴습니다. 나한테 상의 없이 마음대로 시모랑 그런 식으로 이야기 나누면 어떡하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시모가 봐준다고 하고 낯선 사람한테 아이 맡기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지 않냐고 했습니다. 불안해서 어디 일이나 제대로 할 수 있냐고 하더군요.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웃겼어요. 새벽에 젖병 한번 물려준 적 없고 똥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 없는 사람이 애 생각을 이렇게나 할까? 어이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애 한번 제대로 돌봐준 적 있냐? 계속 나한테 다 떠넘기기만 해놓고 이제 와서 왜 좋은 아빠인 척 구냐고 하니까 본인을 왜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만드냐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딴애는 저와 아이 생각해서 열심히 일만 했다면서 억울하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어요. 그저 제게 왜 본인을 이해해주지 않냐고 나무라기만 했습니다. 아니, 이해할 걸 이해해야죠. 제 입장에서 한 번도 생각해 준 적 없으면서 본인의 입장만 생각해 주길 바라는 건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잖아요. 저는 적어도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 줬고 배려도 많이 해줬습니다. 서운해도 다음날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니까 그래, 애는 내가 보자 싶어서 남편보다 더 희생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그런 저의 희생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사이는 삐거덕거린 것 같아요. 남편이 조금만 배려해주고 저를 생각해줬다면 결코 멀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간 서운한 감정이 많이 쌓여 있어서 그런지 남편과의 의견 차이를 쉽사리 좁힐 수 없었어요. 진짜 되도록이면 잘 해결해보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처럼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정말 대판 크게 싸우고 서로 말도 안 섞었어요. 저는 남편을 투명인간 취급했고 급기야는 이렇게 살 바에 그냥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자상했던 사람이 어떻게 아이 낳고 이렇게 딴 사람으로 바뀔 수 있냐고 정말 속아서 결혼한 것 같다고 했어요. 그제야 남편은 잘못됐다는 걸 인지하고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마음이 변한 것도 아니고 사랑이 식은 게 전혀 아니라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생겼으니 전보다는 조금 편하게 대한 건데 그게 저를 서운하게 할 줄 몰랐다면서 미안하다고 했죠. 남자들은 결혼하고 아이 생기면 한 번씩 다 이런 시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으로서의 부담감에 어깨가 무거워져서 본인도 모르게 행동이 잘못 나왔다고 정말 미안하다면서 사과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잘할 거라며 며칠간 제 눈치를 보고 아주 기합이 제대로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켜보기로 했죠. 그렇게 한 달이 흘렀고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계속해서 제 눈치를 살피며 잘했어요. 그러나 시모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예정대로 복직했고 시모에게 아이를 맡겼어요. 솔직히 월 300씩 챙겨주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반대했는데 남편이 시모를 잘 설득해보겠다면서 300 말고 100만 원 선에서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고 며칠 뒤 시모를 잘 설득했다면서 월 100만 원에 아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모 나이도 있고 애 보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 제가 설마 100만 원에 퉁치려고 하겠어요? 적당히 100 이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00까지는 아니었어요. 시모가 그 정도로 애를 많이 봐주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남편이랑 저 퇴근하면 그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도맡아서 애를 봤습니다. 주말에도 저희가 받고 심지어 남편은 출근이 늦고 저는 퇴근 시간이 빨라서 시모가 애를 보는 시간은 다 따져봐야
6시간 이상도 안 됐어요. 적당한 수준으로 챙겨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모란 사람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더군요. 글쎄, 애를 보는 게 아니라 거의 방치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애는 울고불고 난리 나 있고 시모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놀란 마음에 우선 애를 달래며 진정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후에 시모가 집에 들어왔길래 대체 애 혼자 두고 어디 갔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잠깐 앞에 친구가 찾아와서 얼굴 보고 왔다더군요. 아니, 정말 미친 거 아닌가요? 어린애 혼자 놔두고 친구를 보러 가다니요. 시모 말은 애가 곤히 자고 있길래 잠깐 나갔다 와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답니다. 이건 본인 생각이죠. 아니 뭐 짧게 5분이나 10분 정도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제가 집에 도착하고 나서 시모는 거의 1시간이 흐른 뒤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어린아이를 1시간 동안 방치할 수 있죠? 제가 이날 업무가 비교적 빨리 끝나서 다행이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났을지도 모를 상황입니다. 시모는 친할머니로서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말로만 봐주는 거지 실상은 거의 방치나 다름없었습니다. 애를 귀찮아했거든요. 진짜 저랑 남편이 있는데도 세상 귀찮아하는 게 다 보일 정도였어요. 이러니 저희 없으면 오죽하겠냐고요. 이 일로 시모한테 정말 한바탕 난리쳤습니다. 집을 정리해주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오히려 어지럽히는 부분이 더 많았어요. 아니 애라도 잘 봐주면 밉지라도 않지. 애는 나 몰라라 하고 집안 엉망으로 만들면서 돈은 돈대로 받아가는 게 너무 짜증났습니다. 그래서 시모한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냥 시터 고용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도 신경 쓰여서 업무에 제대로 집중 못하겠고 스트레스 받아서 괜히 시모랑 고부 사이 멀어지겠다고 죄송하지만 전문적인 시터 고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건 안 될 말이라면서 절대 안 된다고 난리 치더군요. 사실 시모는 아이를 봐주시기 전에 일을 다니셨습니다. 그러다 애를 보게 되면서 직장을 관두신 거죠. 애 때문에 잘 다니던 직장 그만뒀는데 이제 와서 시터 고용한다고 하면 본인은 어쩌라는 거냐면서 그건 안 된다고 노발대발했습니다.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시터는 시터대로 고용하고 본인 용돈은 계속 챙겨달라고 했어요. 나이 먹어서 어디 직장 들어가기도 힘든데 매정하게 시모를 내친다면서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하더군요. 저를 아주 못된 며느리로 만드는데 진짜 기가 찼습니다. 아니 그러면 애를 제대로 보던가. 그것도 아니면서 바라는 건 어찌나 많은지. 진짜 제가 이런 것까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시모는 씀씀이가 참 해픈 사람입니다. 본인 몸 치장하는 것도 좋아하고 질투랑 욕심은 많아서 남들이 하는 거 부러워하고 다 따라하려는 게 있었어요. 집으로 매일 택배 상자 오는 건 기본이고 홈쇼핑만 봤다 하면 아주 눈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대로 저축한 돈이 있겠어요? 노후자금?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평소에 절약하고 돈을 헤프가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많이 모았을지도 몰라요. 진짜 옷이며 가방이며 뭐며 산 것만 해도 대단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시모한테 그러면 애를 제대로 보라고 했고 그게 아니면 더 이상 애를 맡기기 힘들다고 했어요.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시모가 정신 차리고 애를 잘 봐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다른 시터 고용하고 본인 용돈은 계속 챙겨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너무 말이 안 통해서 남편한테 이 사실을 말했더니 난감해 하더라고요. 당신이 무슨 말하는지 알겠는데 그래도 갑자기 이러면 엄마 입장도 난처하지 않겠어? 우리 애 봐주신다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셨잖아. 그러지 말고 엄마 용돈은 계속 챙겨드리는 게 어때? 대신 내가 야근이고 출장이고 더 열심히 일할게. 부족하면 내 용돈 줄여도 되고.
시터 고용하면 그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는데 시모의 용돈은 챙겨줘야 한다는 현실이 참 답답하고 짜증났습니다. 그래요. 남편과 시모의 입장은 이해돼요. 시모가 아무리 애를 잘 못 보고 이기적으로 굴었어도 애 봐준다고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뒀으니 막막하겠죠.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모의 용돈은 남편이 알아서 마련하라고 했어요. 부족하면 남편의 용돈을 줄이는 방향으로 했고요. 단, 계속 챙겨줄 생각은 없다고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시모가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만 책임지는 걸로 합의 봤어요. 그렇게 저는 우리 아이를 봐줄 시터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소식을 들은 친정엄마가 대신 애를 봐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냥 시터 고용하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엄마는 집에서 놀아봤자 뭐하냐면서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손자랑 오붓하게 시간 보내겠냐고 하시더군요. 아무리 전문적으로 일하는 시터를 고용한다고 해도 낯선 사람인데 제 마음이 편하겠냐고 하시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아는 사람이 봐주는 게 훨씬 나을 거라면서 시터 고용할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엄마가 봐주신다고 하면 저는 진짜 믿고 맡기며 일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 보는 게 진짜 보통 일 아니니까 괜히 엄마가 무리하시는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시모야 그냥 설렁설렁 대충 봐주시겠지만 저희 엄마는 아니시거든요. 딸하고 사위한테 어떻게든 도움되고자 진짜 열심히 하실 분입니다.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망설여지더라고요. 무리하셔서 어디 아프시기라도 할까 봐요.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시터 고용하면 된다고 했지만 엄마는 한사코 본인이 봐주겠다면서 짐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저희 집으로 출퇴근하셨습니다. 참 감사하면서 죄송스럽더라고요. 엄마를 생각하면 거절하는 게 맞지만 한편으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 내가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엄마를 잘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엄마가 시모 대신 아이를 봐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봐주시는 대가로 친정엄마한테 월 200씩 드릴 생각이었어요. 저는 그걸 남편에게 전하며 저 대신 전해드리라고 했죠. 저희 부부는 거의 이런 식이었습니다. 시모에게 용돈을 드릴 때 꼭 제가 드렸고 친정엄마는 남편이 드리게 했어요. 자식이 주는 것보다 며느리 사위가 주는 게 더 보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실수였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을 믿고 월 200씩 전해줬는데 세상에 이 인간이 저 모르게 돈을 빼돌렸더라고요. 우연히 엄마랑 이야기하다가 제가 드린 돈의 액수랑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분명 남편에게 200만 원을 줬는데 엄마가 남편에게 받은 돈은 고작 100만 원 뿐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어리둥절해 있는 상황에 또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냐고요? 이 미친 인간이 진짜 그동안 저 모르게 시모한테 계속 월 300씩 꼬박꼬박 주고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주는 돈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고 뭐가 쎄한 느낌을 받았어요. 혹시 남편이 날 속이고 있나? 라는 생각에 몰래 남편 통장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아이를 위해 저축하고 있는 통장도 살펴봤죠. 그랬더니 시모한테 꼬박꼬박 보내준 300만 원이 딱 찍혀 있더군요. 세상에, 그게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중간도 아니고 어쩌다가도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300만 원씩 따박따박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분명 100만 원에 합의 봤다고 해놓고서는 뒤로 시모한테 돈을 빼돌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용돈을 줄이겠다, 더 열심히 일해서 충당하겠다, 이런 되도 않은 소리를 짓거렸던 거고요. 열이 확 받아서 남편에게 이게 뭐냐고 통장을 들이밀면서 막 따졌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시모 사정이 힘드니까
자식으로서 도와드린 건데 뭐 문제 있냐고 따지더군요. 그래서 저는 나한테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도와드렸어야 했냐고, 이건 명백하게 날 기만한 거라며 따졌습니다. 거기다 시모는 꼬박꼬박 300만 원씩 챙겨주면서 왜 우리 엄마는 꼴랑 100만 원밖에 안 드렸냐고 화냈어요. 솔직히 시모는 설렁설렁 대충 봐줬고, 우리 엄마는 진짜 본인 몸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애 봐주고 살림까지 도와주시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죠. 그랬더니 그 인간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시모랑 저희 친정엄마가 같냐는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다를 건 또 뭐냐고 했더니 글쎄 시모는 밖에서 일하던 사람이었고 저희 엄마는 사회생활에 사자도 모르는 그냥 평범한 주부 아니냐고 하더군요. 이래서 경력이 중요한 거라나 뭐라나. 사회생활한 사람은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하는 거래요. 엄마는 장인어른 연금 받으면서 집에서 주부로만 생활하지 않았냐. 그러다가 애 봐주시면서 우리가 월 100만 원씩 챙겨드리니 그걸로 된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장인어른 연금만 받으면서 살다가 매달 100만 원이 떨어지는데 그것도 감지덕지 아니냐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때 진짜 뚜껑이 제대로 열렸어요. 그동안 날 속이고 시모한테 월 300만 원씩 갖다 바친 것도 모자라서 감히 우리 엄마까지 무시하려 두는구나.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다고 싹싹 빌어서 그래, 그래도 아이한테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도움되겠지 싶은 마음에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이런 인간은 갱생이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언젠가는 또 저 몰래 시모랑 짝짝꿍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본인 엄마는 귀하고 우리 엄마는 대충 모셔도 된다는 생각이 박힌 사람이었죠. 말로만 위하는 척 가식 떨고 정작 속으로는 감사할 줄 모르는 본인 엄마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나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법원 경매 시장에 뛰어든 사람인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그것도 모르고 가정주부라고 우습게 여기는 남편의 코를 납작 누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시 엄마 집에 가서 서랍 속에 들어있던 건물과 아파트 매매 서류를 모조리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고는 그 서류들을 남편 면상에 집어던졌습니다. 당신 미쳤어?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뭐 하기는 네 눈으로 똑똑히 보라고 이러는 거지. 감히 우리 엄마를 무시해? 집에서 살림하는 게 그렇게 우스워? 네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엄마 함부로 무시해도 될 만한 사람 아니야. 남편은 제가 던진 서류를 주워들어 이게 뭔가 하고 살펴보기 시작했고 서류에 적힌 이름에서 눈이 휘둥그레지며 깜짝 놀랐습니다. 저더러 이게 뭐냐? 장모님 앞으로 건물과 이 집들은 다 뭐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사실 우리 엄마는 네가 우습게 여길 분이 아니시다. 나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젊은 나이에 과부로 살면서 병원 경매에 뛰어들었고 지금은 어엿한 건물과 집 몇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줬죠. 그러자 왜 이걸 이제 말하냐면서 진작 말했더라면 좋지 않았겠냐고 하더군요. 왜?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 뭐가 달라져?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올까봐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하셨나 보다. 엄마가 그러셨거든. 사람은 돈으로 걸러지게 되어 있다고. 우리 엄마가 한 달에 받는 월세만 해도 얼만 줄이나 알아? 그깟 직장 생활하는 게 뭐라고 우리 엄마를 무시하니? 네 엄마는 우리 엄마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나이에 편히 쉬지도 못하고 죽어라 일하는 거야. 알아? 어디 직장 생활 안 한다고 사람을 함부로 무시해? 우리 엄마가 그깟 100만 원 벌자고 애 봐준다고 하신 줄 아니?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우습게 여겨? 앞으로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나랑 우리 애 앞에서 당장 꺼져. 너 같은 사위 남편, 아빠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당장 나가. 당당하게 이혼을 선언하고 남편을 시모집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신혼집은 엄마가 많이 보태주시기도 했고 저 몰래 시모한테 갖다 바친 돈이 많잖아요.
위자료 받은 셈 치고 그냥 몸만 나가라고 등 떠밀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내보내고 후련한 마음으로 남편의 짐을 싹 정리했어요. 잠시 후 집에 온 엄마는 정리되어 있는 남편의 짐을 보며 무슨 일이냐며 놀라셨고, 저는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남편의 이기적인 모습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소식 전하게 되어 정말 죄송스럽지만 도저히 이런 인간과 같이 살기 싫다고 했어요. 그러기에 저와 아이가 너무 아깝고 소중하다고요. 무엇보다 엄마를 무시하는 인간을 남편으로 둘 수 없다고 했죠. 엄마는 그런 제 뜻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혼하지 않고 잘 살기를 바라셨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면서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혼했고 남편은 끝까지 잘못했다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저는 그 더러운 손을 확 걷어치워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면 뭐하게요? 그러게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요즘 남편 없이 혼자 사는 분들 많아요. 저는 조금도 기죽을 거 없고 제 아이를 위해서 멋진 엄마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